빠르면 5월 18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TF 승인이 되면 2025년 중에 대규모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전에 도지가 5만 프로, 6만 프로 올랐을 때처럼 현재 긴 시간 힘을 모으고 있다 생각하고 준비가 끝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적대적으로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머스크가 민주주의를 자신의 프로젝트 정당화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죠. 도지코인이 ETF 출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여러 주요 지표에서 비트코인을 앞지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투더블록의 데이터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대규모 거래량은 전일 대비 41.12% 상승했고 활성 지갑수도 34.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0일 도지데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SEC가 도지코인 ETF를 심사 중이라는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확산된 것으로 보여요. 현재 SEC에는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ETF 신청이 SEC에서 검토 중인데, 빠르면 5월 18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TF 승인이 되면 2025년 중에 대규모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특히 고래 투자자들의 거래 급증과 커뮤니티 참여도가 겹쳐지면서 이 기대감이 한층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 도지코인에 대한 큰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죠. 그 전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보는 글로벌 미디어 BBC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짧은 인터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normally this quiet? Your detractors, Mr. Musk. I have to what? Including a lot of Democrats. I have detractors? You do, sir. I don't believe it. Say that you're orchestrating a hostile takeover of government and doing it in a non-transparent way. What's your response to that criticism? Well, first of all, you couldn't ask for a stronger mandate from the public. The people voted for major government reform, and that's what people are going to get. They're going to get what they voted fo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when it comes to you yourself. For instance, you've received b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contracts. When it comes to the Pentagon, for instance, which the president I know has directed you to look into. Yeah. Are you policing yourself in that? Is there any sort of accountability check and balance in place that would provide any transparency for the American people? Well, all of our actions are fully public. So if you see anything, you say like, wait a second, hey, Elon, that seems like maybe that's, there's a conflict there. It's not like people are going to be shy about saying that. They'll say it immediately, Including you yourself. Yes, but transparency is what builds trust, not simply somebody asserting trust. So not somebody saying they're trustworthy, but transparency, so you can see everything that's going on. And then you can see, am I doing something that benefits one of my companies or not? It's totally obvious. 좀 유머러스한 분위기에서 간단히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먼저 비판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적대적으로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인데, 이에 대해 머스크는 국민들이 대대적인 정부 개혁을 원했고 자신은 그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불투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참여한 모든 활동은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과 더불어 믿어달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 충돌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연방정부, 특히 국방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정 회사에 유리한 조치를 했는지 아닌지는 명백히 드러나도록 공개되어 있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이 인터뷰는 머스크가 과연 정부 개혁을 진정으로 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액션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장면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감축하기 위해 설립된 도지부서에서 나라를 위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둔 부서인데,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 부서는 설립 초기부터 법적 논란과 비판이 컸었습니다. 특히 이 부서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는데, 머스크와 그 팀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도 일은 잘했는지 여론은 뜻밖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용 절감 의제에 대해서 대중적인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건 많은 미국인들이 과도한 정부 지출 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런 상황은 머스크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처럼 보이는데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CEO로서 민간 분야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머스크가 공공부문 개혁이란 영역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전혀 다른 평가 잣대를 직면하게 된 거죠. 어쨌든 머스크가 역할 축소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물러난다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지 부서 자체가 머스크 개인 브랜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당성을 확보해보려는 전략적인 액션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머스크가 전면에 나선다면 도지의 정책은 정책 그 자체보다 머스크가 하냐 아니냐로 프레이밍돼서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머스크는 분명히 대중적인 영향력과 자금력 그리고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이런 부분이 공공의 절차와 규칙에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의 문제라고 봐요. 도지 부서는 26년 7월까지 활동을 마쳐야 하는 주요 임무가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IT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개혁입니다. 그래서 도지팀의 구성원은 대부분 젊고 테크업계 출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 경험이 거의 없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형 데스크포스의 전형적인 구조인데 관료 시스템이 느리고 경직되어 있는 정부 환경에서 젊고 민간 배경을 가진 인력으로 꾸렸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공공 책임성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상징적인 개혁 시도 혹은 정치적 실험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스크는 처음에 단순한 외부 자문 역할을 자처했었지만 이후 백악관에서는 머스크가 무급 특별정부 직원 자격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죠. 이 자격은 연 130일 이내 근무 조건으로 민간인의 정부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공식 직책은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료제에 얽매이지 않고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도지의 애매한 권한 자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국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은 아니지만 실권은 있는 회색지대에 머스크를 위치시킴으로써 정치적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실무 개입은 가능하게 만든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라는 기준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는 건데 머스크의 과거 발언이나 정치 성향을 감안할 때 이 방식은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정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죠. 거기에 머스크는 자신이 정부를 몰래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엔 선을 그었고 정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너희가 정부 개혁을 원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제스처를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머스크가 민주주의를 자신의 프로젝트 정당화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너희가 원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는 굉장히 단선적입니다. 투표라는 게 특정한 사람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행위지 행정 절차의 우회나 권력 집중에 대한 포괄적 면허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이러한 제스처는 머스크 특유의 카리스마적 포퓰리즘을 엿보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비판을 받아서 그런 건지 5월부터 도지 부서에 대한 업무 시간을 주에 하루 이틀 정도로 줄이겠다고 말했어요. 꼭 그런 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머스크가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테슬라는 최근 3년 만에 최저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테슬라 주주들과 시장의 경고에 대한 수용이기도 하고 머스크도 정치 영역에서의 피로감과 한계를 체감한 결과라고 봐요. 어쨌든 130일이라는 기간을 거의 다 채웠지만 머스크는 트럼프가 원한다면 그리고 유용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부서에 대한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개인적인 욕심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기 국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애국자가 아닌가 싶어요. 혁신가 머스크와 정치개혁가 머스크는 같을 수 없겠죠. 전자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환영받지만 후자는 정당성과 통제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머스크가 물러난다고 해도 도지라는 부서 자체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는 건데 머스크 없이도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 지켜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되던 하락의 흐름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반등 구간은 21년도 최고점과 24년 3월 고점끼리 선을 하나 그어주면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반응이 나와주는 것으로 봐서 리테스트는 일단 한 것으로 보여요. 이 리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22년 10월 고점과 23년 12월 고점을 이어준 하락 추세 1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기도 24년에 고점을 찍고
다시 내리면서 24년 8월에 리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저 구간부터 최소 4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파동의 크기를 본다면 그 다음 상승분은 훨씬 크고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이고 25년 3월 고점과 반등이 나왔다고 판단된 4월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킨 차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618 구간들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즉 1구간이었던 고점을 돌파해줄 경우에는 위로 1.618 2.618, 3.618, 4.618 구간들이 저항 구간이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할 거라고 생각되는 저항 구간은 2.618이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 한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하락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겠죠. 우선 제가 봤을 땐 이 상승 채널 하단을 무조건 지켜줘야 하고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생각보다 큰 하락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락 추세 1에 대한 리테스트가 이미 나왔는데 다시 내려올 경우엔 그 아래 하락 추세 2까지 이뤄놓고 봐야 하고 그 구간은 22년, 23년도 저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상승하기까지 힘을 모으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채널 하단 이탈이 될 경우에는 빠르게 포지션 종료하시고 다시 아래에서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상승 관점에서 봤을 땐 전체적인 차트 흐름도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 주봉상 맥디 지표도 골든크로스를 하기 위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히스토그램 음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앞에도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되었을 때 큰 상승이 시작됐었죠. RSI 지표도 24년 과매수 구간을 강하게 찍어줬는데 제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볼 때 이 지표의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앞에처럼 뾰족하게 지표 모양이 나올 경우에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금처럼 뭉퉁하게 큰 덩어리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상승의 힘이 더 크게 남아있다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전에 도지가 5만 프로, 6만 프로 올랐을 때처럼 현재 긴 시간 힘을 모으고 있다 생각하고 준비가 끝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 머스크는 정책, 정치, 기술, 투자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라는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지 프로젝트는 한편으론 개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권한, 정당성, 투명성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 상징이 진짜 실체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머스크가 한 발 물러난 순간 흐름이 꺼질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정책이든 차트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시장은 다시 한번 큰 물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나올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듯 보이고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나왔을 때 또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